지난 2월 14일 오후 2시쯤입니다. 치매를 갖고 있는 90대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어떡해.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잠시 후에 한 남자가 할머니의 집을 찾아옵니다. 이 남자는 30년째 이 마을에서 이장을 하고 있는 70대 남성입니다. 창문 너머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장의 모습인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근데 문에 잠겨 있으니까 다시 가서 얘기를 하고 문고리를 잡아당깁니다. 계속 문을 잡아당기죠. 그러자 할머니가 다른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장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장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이제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할머니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팔을 주무르는 거 하더니 몹쓸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뿌리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완력으로 할머니를 끌어당겨서 껴안기 시작합니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짓거리? 이 동네에서 30년째 이장을 해온 사람입니다. 네. 진짜. 할머니가 몸부림을 쳐보는데 충격이다.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때 전화가 옵니다. 보셨나 보다. 이 전화를 이장이 먼저 보고 할머니에게 넘겼습니다. 할머니가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장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줬습니다. 한동안 통화를 하더니 전화를 끊자마자 황급히 집 밖으로 나갑니다. 네. 충격이라니까. 방금 본 영상에 많이들 충격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치매 증상이 있는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는데 자녀들이 이제 걱정이 많이 됐으니까 방에 홈캠을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정말 우연히 딸이 홈캠을 보게 됐는데 방 안에 엄마가 이장이랑 단 둘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장이 엄마의 몸을 더듬고 몹쓸 짓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일까. 예. 자, 아니. 그 딸이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엄청난 그렇습니다. 충격이죠. 네. 그래서 이 딸은 엄마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면 이장의 행동이 멈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렇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받긴 했지만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이장은 딸한테 별일 아니고 엄마가 걸음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알려주러 왔다. 뭔 소리야.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홈캠이 있는지 몰랐나 봐요. 무슨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찍혔는데. 이장은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이장은 피해 할머니 방에 홈캠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고요. 다행이다. 홈캠으로 다 봤다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홈캠의 존재를 알았고 바로 집 밖으로 저렇게 도주를 했습니다. 네. 아니 사실 30년 동안 이장님이면 한두 번 아닐 거예요. 동네 아시는 분들도 다 알 거고 40대부터 이장을 했다. 네. 그랬으면 할머니 사진도 다 알고 이랬을 텐데 모범을 보여주셔야 될 분이 치매에 걸리신 분한테 저게 무슨 짓이에요. 자, 그런데 진짜 충격이다. 마을에서 이장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 이 상황 이후에 그 다음 대처가 여러분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장이 홈캠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황급히 밖으로 나오고 할머니도 이제 따라 나오게 돼요. 할머니 왜 나오셨어? 할머니는
많이 놀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한동안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다시 이장이 이 할머니의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딸내미, 내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좋은 게 좋은 거니 서로 동네 창피하게 하지 말자. 뭔 소리야. 뭔 소리를 저렇게 진짜. 열심히 하나. 아이고. 그 따님도 많이 봤던 분일 거 아니에요. 그치. 아우 진짜. 자, 이장이 딸과 통화를 끝낸 이후에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더니 할머니에게 현금 30만 원을 꺼내서 와, 쓰레기네. 주머니에 넣어주고는 아이고. 저게. 집을 떠납니다. 뭐야 저게? 어떻게 살아온 거야 진짜 평생. 야. 아유 진짜. 따님이 이게 뭐 동네가 좁기 때문에 30년째 이장을 해왔다는 거는 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신뢰를 받았다는 얘긴데 네. 지금 이 상황은 그 신뢰를 저버리고 정말 참.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게 처음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근데 네. 저는 돈을 주머니에 넣어준 게 더 화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 저러는 걸 봤다? 돈을 저렇게 줬다? 아, 용서 못해. 그러면은 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유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이런 사이다라든지 뭐 뒤에 어떤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저런 건데. 아니면 그 요 정도로 합의하자는 막 약간 이런. 그렇죠. 것 같기도 무언의 하고. 압박이죠. 저게 약간 그 변명을 만들기 위한 그렇습니다. 결국은 문제가 되었을 때 서로 합의된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준비된 어떤 계획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또 저렇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도주하면서 결국은 이 정도면 그냥 합의금처럼 생각해라. 이렇게 자기 나름의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한 행동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떡해. 저 피해 할머니 따님께서 가장 분노했던 거는요. 우선 첫 번째 홈캠 보고 너무나 충격과 분노를 느끼셨겠죠. 두 번째 전화 통화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뭐 동네 창피 이런 얘기 두 번째 또 분노와 충격을 느끼셨고요. 세 번째 저렇게 돈을 떠다 넘기는 그런 모습에서 더 화가 나셨겠죠. 그런데 그 자녀, 이장의 자녀와 저 피해자 따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가깝게 지냈고 저 가해 남성이 피해자 따님께 딸내미 이렇게 불렀대요. 평상시에. 그리고 이제 피해자 따님은 이장 보고 아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이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고 믿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그런 가족같이 느꼈던 사람에게 저런 엄청난 그 피해 여성분께는 치욕스러운 이런 범행을 당했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장을 아빠라고 부르기까지 했으면 정말 뭐 할머니가 또 치매도 있으시니까 내가 없어도 우리 이장님이 좀 주시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진짜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피해 할머니의 딸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장은 사건 약 2시간 뒤에 자신의 차 안에서 유사 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술에 취해 그런 행동을 했던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이거 뭐 술이 뭐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 너무 자연스러워. 그런데 참 이게 그 답답한 일이 뭐냐면 체포가 되고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장의 자녀는 피해 할머니의 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합의를 해달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마저도요. 동네 인심이 이게 되겠느냐. 좋게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일부 동네 주민들도 그냥 합의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문제다, 다 문제야. 정말 아니 그런 사람을 믿고 계속 이장을 시키려고요? 아니 근데 이제 뭐 물론 그 동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범죄인지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기 그냥 때문에 얘기만 본 적이 들었는데. 조금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경찰에 체포될 정도면 어찌됐건 사소하고 크고 이런 구분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는 그냥 성범죄예요.
뭐 큰 범죄가 성범죄가 되고 작은 범죄는 성범죄가 아니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뭐 피해자 탓도 했을 것 같아요. 합의라는 제도 그게 없으면 좋겠어 그냥. 맞아요. 벌은 따로 하고. 이장은 그럼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이런 경우에는요, 초범일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이게 주거침 및 묘사강간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3년 6월의 실형, 뭐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징역 5년 정도의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피해 할머니께서는 저 사건 피해 충격 때문에 트라우마로 인해서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아들 집에서 임시로 지금 기거를 하고 계신데 이 사건 발생 이후에 그 피해자 따님께서 바라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대요. 사과? 너무 슬픈 걸 바라시는데요. 치매인 어머니가 이 피해의 사실 자체를 완전히 기억에서 지우는, 치매로 인해서 기억이 없어지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휴, 얼마나 충격이면. 치매가 오셨지만 만약에 제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저 기억이 떠오른다고 생각하면 우리 엄마의 삶이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저 이장님의 딸이 계속 전화 왔다고 했잖아요. 전 사실 아까 무슨 생각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친구로 지냈는데 이거를 얘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화 왔다니까 정뚝떨.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정말. 노인을 향한 이런 성범죄도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지난 5년 동안 60세 초과한 노인 대상 성범죄는 4천여 건이나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일이 왜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성폭력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성보다도 폭력이 본질이란 거예요. 그럼 저 이장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성욕이 발동됐다? 뭐 테스토스테론, 성호르몬이 많이 나서 주체를 못했다?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남성으로서의 어떤 자신감? 이런 부분에 대한 무력감을 느껴 남성성의 손상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폭력의 방식으로 자기가 남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치매 걸린 노인분 아니면 나이가 어린 어린이, 심지어는 저런 사람들 중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그런 성적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생명이 끊긴 시신을 대상으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자체가 성이라는 것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가장 강한 그런 형태의 표출이라고 인식들을 하고 있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힘없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이다 보니까 저런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저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홈캠이 있었고 영상이 촬영되고 피해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저런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그 진술의 신뢰성들이 확보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어려운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용한 아주 비열한 범죄로 봐야 되겠죠. 네. 정말 힘이 없어서 저항하기조차 힘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정말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와 가족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하루빨리 아물기를 바라겠습니다.